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지옥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족뱅이들 치고 계시죠? 비 오는데 우리에겐 휴일은 없어, 씨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 뜨는 게 있어요. 요즘 뜨는 게 뭐냐면 캄보디아 막 이런 데 가서 한국인들이 많이 당했다 막 이런 소식이죠. 월 1,000을 준다는데 한국인들이 껌뻑 속아서 한국인들이 막 거기 가서 막 보약도 하고 막 도박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고난을 겪었다. 막 그러면 댓글이 뭐라고 달려요. 야, 여행 취소해라. 저런 데랑은 단교해라. 여행 끊고 막 해라. 예, 그것도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문제 있는 나라는 안 가는 게 맞아. 자기보다 좀 더 좋은 나라를 가야지. 자기보다 나쁜 나라를 가면 좀 그렇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베트남 정도는 되는 좀 어느 정도 좀 그런 데는 가든가. 근데 베트남에서 캄보디아로 또 납치되는 경우도 있다니까. 여러분 아무튼 조심하십시오. 해외 나가면 어딜 나가든 조심하세요. 한국도 조심해야 되지만 해외는 더 조심해야지. 말도 안 통하지. 무조건 조심해야 되니까 조심하시고, 해외 나가시는 분들 조심하시고, 해외 계시는 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한국인의 어떤 본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월 1,000을 주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유튜브 기사를 봤는데 월 1,000을 줄 테니까 거기에 속아서 갔다라는 말을 듣고, 야, 정말 그러니까 한국인의 어떤 돈 욕심은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한국인의 돈 욕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한국인은 정말 돈 빼면 시체인가. 근데 돈을 존나 잘 버는 민족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돈을 막 존나 잘 벌고 막 이런 민족이 아니에요. 한국인은 밖에 나가면 한국인의 어떤 한인 있잖아요. 미국 한인.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한인은 아시아인들 중에서 존나 가난한 편에 속한대요. 한국인들은.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러니까 뭐 씨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야. 돈 욕심만 존나 많은 거지.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탕핑을 하고 하잖아.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거잖아. 국가 기조가 점점 이제 쇠퇴해 가고 이러면 탕핑을 하게 되는 구조나 이런 걸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을 거잖아요. 근데 전 탕핑 안 할 겁니다. 전 참고로 탈조를 해서 제 야망을 펼칠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이 탕핑 하는 거 전 리스펙해요. 존중해요. 그리고 이해도 하고. 왜? 나도 순간적으로는 탕핑이 최고의 수라고 생각했으니까. 최고의 수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탕핑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합니다. 전 그거에 대해서 탕핑 이해 안 된다. 탕핑 그거 한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이해는 합니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공부만 해오고 12년간 막 공부만 존나 해오고 막 군대 갔다 오면서 사회적 부품화되고, 그리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잖아요. 막 뭐도 해야 돼, 스펙도 준비해야 돼, 뭐 취업도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막 뭐 결혼도 해야 돼, 뭐도 해야 돼, 막 아파트도 사야 돼, 막 이것저것.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것 같아. 진짜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이 말하고 있는 저도 잘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고, 그거를 다 돈으로 이제 때운 거죠, 우리나라는. 정부 자체에서. 자기 자신을 알 필요 없이, 돈으로 그냥 쾌락으로 그냥 그런 걸로 때운 거야. 근데 이제 정부나 국가가 줄 수 있는 돈이 이제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부가 이제 어떤 땜질을 못 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특히 젊은 청년들이, 특히 젊은 20, 30대 남성들이 어떤 혼란스러운 시기잖아요, 지금. 왜냐면 20대는 대학을 또 열심히 다니고 군대에 갔다 오고 막 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를 하고, 30대도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뭐 한 해 만에 하는 나이잖아.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드디어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거야. 야, 이거 씨발 결혼하는 게 맞냐? 30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20대는 야, 이거 그냥 부모가 다니라는 대로 그냥 전공 그냥
내가 별로 관심도 없는 전공에 학자금 대출까지 밀어넣어서 4년간 이거 하는 게,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취업을 하고 막 이러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인들에게. 그러니까 정말 이제 조선인이 아니라 한국인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야. 근데 우리는 뱃속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죠. 사회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 사회 속 안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우리 엄마 부모님이 우리를 한국인으로 낳은 게 아니야. 우리는 조선인으로 태어났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이거? 존나 중요한 대목이야. 우리 자체는 조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실상. 왜? 우리 돈이 얼마네. 뭐 이런 게 중요했죠. 그리고 학벌 막 중요하고. 저도 학벌의 노예였어요. 또 고백할게요, 지금 와서야. 그리고 학벌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깨닫았지만 굉장히 늦었죠. 근데 굉장히 늦었지만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앞으로의 인생에서는 돌이킬 수는 없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일본에 가서도 저는 그래서 여행 다니는 거나 이런 거는 찬성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 그냥 막 맨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먹으러 다니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에 내가 가보고 싶은 나라 있잖아요. 아니면 살고 싶은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탈주를 해서. 그러면 저는 한 5번 정도는 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내가 미국이 됐던, 어딜 됐던. 근데 저는 지금 당장 사실 목표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죽고 싶은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한 체급 올려서 일본으로 도전하게 된 건데, 저는 가서 배우는 게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또 주절주절 진짜 죄송합니다. 서우파 퀴즈라 그래요. 이해 좀 해주십시오. 캄보디아 얘기를 했구나. 캄보디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이 뭐냐면, 그냥 이건 제 조언이에요. 그냥 일개 그냥 100명도 안 되는 개씨 학고 노답 유튜버가 한 조언이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려도 되지만, 저는 이걸 항상 새기고 있는 게, 뭔가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캄보디아 사람들도 중국인에게 낚시긴 하지만 월 1,000을 벌 수 있다는 어떤 그 기회를 믿고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덥석 물지 말고, 이게 내 기회가,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한국인은. 근데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야, 내 말은. 막 교육이나 막 이런 걸 해도 자기 자신을 아는 교육은 전혀 안 시킨 채 그냥 사회에서 그냥 뭐 공부 좀 할 수 있는 교육, 뭐 돈 벌 수 있는 교육, 뭐 이런 교육만 돼 있으니까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메타인지가 안 되니까 그냥 월 1,000 벌 수 있다는 거에 내 눈이 돌아가서 결국 그 미끼를 물고 저런 험한 꼴까지 당하게 된다는 거지, 내 말은. 이해를 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한국인에게 메타인지가 안 되는 거는 뭐 유구한 전통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통령마저도 솔직히 씨발 막 미국한테 막 뭐 자주국방 이지랄 얘기를 하던데, 며칠 전에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메타인지가 안 되는 DNA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한 메타인지를 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항상 그 생각을 하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정말 이 기회를 얻을 만한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을. 그래서 길이 아닌 것 같다, 나한테 주어진 기회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가질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탕평이라는 최후의 수단이 있는데 뭘 걱정해.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도쿄에도 갔다 왔고, 그리고 그 캄보디아 그것도 뉴스도 뜨더라고요, 요즘 시끄러워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그 연습을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아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떤 취향이지. 나는 어떤 스타일의 강점이 있지. 그리고 나는 어떤 나라가 맞을까. 한국의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싫은지. 그리고 해외에 기회가 오면 내가 이걸 정말 가도 될 만한 인간인지. 그런 거를 면밀히 생각해 보자. 우리는 항상 그 생각이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예전 세대는 그게 됐어요. 그냥 예전 세대는 그냥 돈을 따라서 살면 돼. 아니면은 뭐 집을 따라서 살면 돼. 아니면 뭐를 따라서 살면 돼. 그냥 어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결승선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안개가 낀 곳에서 결승선만 보여. 그래서 그쪽으로만 달려가면 되는 그런 시대였다면, 요즘 시대는 약간 우리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느낌? 예. 그래서 그 암벽을 잘 선택해야 돼요. 올라가려면. 올라가려면 암벽을 잘 선택하고, 내가 저기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 암벽을 생각을 해야 되는 시대야. 안 그럼 떨어져 뒤져. 그런 시대니까 여러분이 잘 고민하시고,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을 좀 아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여기서 월 막 500도 못 버는데 해외 나가서 월 1000을 준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충분히 어떤 해외에 나가기 전에 계획을 할 때 한국에서 충분히 자본을 어느 정도 축적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기 싫은 일이겠지만 안전하게. 그러니까 뭔가 리스크를 건다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일단은 뭐 죽은 사람은 명복을 빌고, 우리는 그렇게 어떤 정말 일확천금의 어떤 그런 거에 목에 매여서 우리 하나뿐인 목숨을 그렇게 낭비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오래오래 소통하면서, 여러분이 또 해외 나가 계신 분들도 막 계시거든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여러분과 오래오래 소통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서 죽지 마라 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길게 15분이 가까운 시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뭐 보약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항상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